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연 대표입니다. 네, 오늘 시장 좀 어떠셨어요? 시장 분위기가 오늘은 좀 무거웠던 것 같아요. 어제 미국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한 영향도 있겠고요. 어제 엔비디아가 실적 전망치를 크게 하향을 조정을 했죠. 하향 조정을 한 데 이어서 또 마이크론이 실적 목표치를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급락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부담 속에서 상당히 하락을 하는 모습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이렇게 수급 부담이 있다 보니까 대형주들의 낙폭이 좀 컸고요. 주요 기술주들의 약세 속에서 종목별, 섹터별 차별화가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됐다라는 것이 오늘 시장의 좀 특징적인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크게 건설주들, 도시 인프라 재생 관련주들이 상당히 힘이 셌죠. 이제 수도권의 지속된 폭우로 인해서 강남이 물에 잠기기도 했고 또 피해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도시 재건 관련주들이 오늘은 좀 크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추가로 조선주들, 특히 태광, 하이로코리아 이런 조선 기자재들이죠.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을 하기도 했었고 이런 조선주 그리고 건설주들이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조선주들이라든가 건설주들을 아직 못 잡았다. 너무 높게 형성이 돼 있어서 잡기 부담스럽다, 아깝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은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만한 그런 딱 한 종목을 가지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경기 민감주가 뭐냐라고 하면은 사업 구조상으로 이렇게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경기가 변동할 때마다 주가가 크게 오르내리는 주식이라고도 하고요. 경기 수혜주, 경기 주도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동차, 철강, 항공, 운수, 건설, 반도체까지 이렇게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섹터고요. 그리고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제품 가격이 좀 비싼 편이기 때문에 불황일 때 그 판매량이 줄고 재고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주가가 흔들리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경기 민감주라고 해요. 근데 이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들이 오늘 움직인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개별 이슈들, 소소한 이슈들도 있겠으나 큰 흐름으로 짚어보자면은 일단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죠. 네, 금리를 올릴 때는 물가를 핑계로 한 다음에 이제 금리를 인상하고 또 금리 내릴 때는 경기 침체를 이유로 금리를 인하를 하는데 지금 금리 인하를 위한 인상을 하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위해서 필요한 명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위한 두 가지 명분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물가. 글씨가 첫 번째가 물가고요. 두 번째가 경기 호조.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 물가를 이유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을 해왔죠. 근데 물가를 올리는 원인인 유가, 곡물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어요. 미국 대두 선물, 옥수수 선물, 소맥 선물 6개월치를 가지고 왔는데 눈에 띄게 지금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또 보이죠.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해 있는 모습이고 이때 고점 찍고 나서 굉장히 급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가를 올린 원인이었던 유가나 곡물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고 물가가 곧 잡힐 거다라는 거는 사실 누구나 알아요. 그럼 명분이 하나가 남죠. 이 물가가 또 잡힐 거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러면 하나가 남는데 두 번째 경기 호조라는 명분이 하나가 남습니다. 경기가 현재 금리를 이렇게 인상을 해도 튼튼하다라는 명분을 내세워야 되는데 그걸 증명하는 게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7월 고용 동향 보고서입니다. 고용 상황이 이제 시장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갔다. 경기가 튼튼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아직 좋다고 말한 고용 지표 이렇게 또 떴죠. 신규 취업자 수가 52.8만 명이고 시장 예상치를 2배나 뛰어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을 할 거다. 경기 침체, 금리 인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매파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죠. 그래서 내년까지 매파적일 거다. 내년 금리 인하 전망이 터무니없다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좀 표명을 한 점이 경기 민감주들을 움직이게 한 큰 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폭우, 도시재건 아니면 공급주택 정책 이런 것들은 사실 소소한 테마들이라고 보고요. 조선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LNG선 수주 싹쓸이 했다. 이런 기사들은 옛날부터 있어 왔지만 이제서야 움직임을 보여주기 시작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 그렇다면은 지금 이 건설, 조선에 이어서 급등할 수 있는 테마, 섹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딱 한 종목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제목을 보고 들어가셨겠지만 바로 시멘트입니다. 일단 시멘트는 최근에 가격 인상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죠. 일단 시멘트 업계가 이제 작년에 1차 인상을 한 이후에 올해 들어서 두 번째 인상을 한다고 해요. 두 번째 시멘트 가격 인상을 추진을 하는데, 인상을 한 배경에는 이제 시멘트의 원자재가 유연탄이에요. 보통 40% 이상의 유연탄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유연탄 가격 상승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호주산, 러시아산 이렇게 두 가지에서 유연탄을 수입을 하는데, 두 나라에서. 근데 러시아가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올해 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죠. 그러면서 러시아산 유연탄 값이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유연탄 표를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2022년 올해 초죠. 올해 초 2월 달 이후로 크게 상승을 했다가 고점을 찍고 지금 굉장히 좀 하락 안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표를 보면 2월 달 급등을 했었고 지금은 안정화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상반기 때는 이제 유연탄 가격 상승분이 워낙 컸기 때문에 시멘트사들도 인상안을 수용을 했어요. 뭐 사정 이해한다, 알겠다, 인상해라 라고 했는데 4개월도 안 됐죠. 그래서 보시면 2차 인상, 올해 2월 달에 인상을 했는데 9월 달에 또다시 인상을 하겠다. 그리고 4개월 뒤에 인상을 하고 나서 이 4개월 뒤에 또 다시 발표를 한 거죠. 인상을 또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9월 달 9월 1일부터 이제 인상 가격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 거는 지금 납득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시멘트 업체랑 건설 업계들 있죠. 레미콘 업체, 이런 시멘트사랑 건설 업체들이 지금 이렇게 갈등 상황이 조성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시멘트 값 상승이 왜 시멘트 사들에게 좋냐라고 한다면은 식품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식품 가격이 올라간 것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식품 회사들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식품 가격을 올렸죠. 최근에 CJ제일제당이라는 굉장히 큰 회사죠. 우리가 다 아는 회사인데 6조가 넘어가요, 시총이. 6조가 넘어가는 이 회사가 10% 넘게 상승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렸던 푸드나무 같은 경우에도 오늘 25% 목표가를 돌파를 해서 수익 실현을 했는데, 이 푸드나무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이유로 상승을 했었죠. 근데 아까 처음에도 같이 보셨듯이 곡물 가격은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원자재 가격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원자재 가격이 지금 올랐다고, 비싸다고, 원자재 가격이 지금 현재 비싸다고 식품 가격도 올렸는데, 그럼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식품 가격도 다시 내리느냐? 아니죠. 가격을 이만큼 올려놨는데 원자재 가격이 저렴해져요. 가격을 이만큼 올려놨어요. 원자재 가격도 이렇게 올라갔었고, 그래서 식품 가격을 이만큼 올려놨는데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또 같이 하락하느냐? 그거 아니고 그냥 그대로 인 거죠. 그래서 이만큼 발생하는 이 이격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만큼 마진이 남는다라는 거죠. 이 똑같은 현상이 이제 시멘트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요. 물론 식품은 생필품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기는 해요. 수요가 떨어질 수가 없죠. 수요가 고정적인데 시멘트는 좀 다릅니다.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봐야 될 게 바로 공급 문제인데, 지금 공급이라고 하면 정책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지금처럼 주택 공급이라던가 뭐 네옴시티도 있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 등등 이렇게 공급 문제들이 있습니다. 공급이 지금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공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멘트 측면에서는 수요가 견고할 거고요. 충분히 상승할 환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봐도 수익성 개선이 될 거고, 단기로 보더라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그리고 배경 설명을 지금 간단하게 했으니까 종목을 또 하나 말씀을 드려야겠죠. 말씀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종목을 딱 하나만 뽑는다면 일단은 좀 성향에 따라 추천드릴 게 좀 달라요. 일단 만약에 장기로 보시겠다라고 한다면은 한일시멘트라는 종목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테마로 보시겠다, 난 단기로 가져가겠다, 오래 가져가는 거 싫다, 단기로 좀 그냥 빨리 수익 내고 나오겠다라고 하신다면은 고려시멘트라는 종목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고려시멘트를 테마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고려시멘트가 일단 시총이 상당히 작은 편이기도 하고요. 1,000억 정도밖에 안 되죠. 작은 편이기도 하고 테마성이 좀 짙은 편이에요. 다른 시멘트 관련주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렇게 본인 성향에 맞게, 본인 매매 성향에 맞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가지고 수익 잘 내보시고요.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테마, 더 좋은 종목으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